안녕하세요. 오늘은 쇼팽의 녹턴. 그 중에서도 가장 사랑받는 곡 중 하나죠. 이 음악이 영화 피아니스트에서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그 의미를 좀 파고들어 보고요. 또 음악이라는 게 극한 상황에서 과연 어떤 힘을 가질 수 있는지 당신과 함께 깊이 이야기 나눠보려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늘 이야기는 공유해주신 쇼팽과 그의 음악, 또 영화 피아니스트 분석 자료, 그리고 음악의 치유 효과에 대한 글들을 바탕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 목표는요. 쇼팽 녹턴, 그 아름다움 뒤에 숨겨진 이야기들 있잖아요. 그리고 영화 속에서 이 음악이 생존, 또 인간성의 상징으로 어떻게 쓰였는지, 더 나아가서 음악이 트라우마 치유에 미치는 영향까지 한번 입체적으로 살펴보는 겁니다. 흥미로운 여정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해볼까요? 쇼팽 하면 역시 녹턴, 밤의 음악으로 알려져 있잖아요. 무려 20년에 걸쳐서 21곡이나 작곡했는데 처음 나왔을 때는 평가가 좀 엇갈렸다고요? 네, 그랬습니다. 슈먼 같은 동시대 작곡가는 정말 극찬을 했죠. 근데 또 한편으로는 너무 감상적이다, 이런 비판도 있었어요. 아, 너무 감상적이라서요? 그렇죠. 이게 낭만주의 감수성의 정말 정수 같은 음악인데 당시 베토벤 같은 어떤 고전적인 형식미, 이런 거에 익숙했던 사람들한테는 쇼팽의 그 자유로운 형식이나 풍부한 감정 표현이 좀 낯설었던 거죠. 아일랜드 작곡가 존 필드가 시작한 녹턴이라는 장르를 쇼팽이 자기만의 시적인 언어로 완전히 예술의 경지로 끌어올렸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특히 그 작품 번호 9의 2번, OP9, 넘버 2는 정말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인데요. 이 선율은 왜 이렇게 아름답게 들릴까요? 뭐랄까, 마법 같아요. 아, 네. 몇 가지 이유를 꼽을 수 있는데요. 우선 조성이 내림마장 쪽, E비 메이저예요. 이 조성 자체가 주는 따뜻하고 부드러운 느낌이 있습니다. 네네. 그 조성 특유의 색깔이 있죠. 그리고 두 번째는 오른손 멜로디인데요. 이게 정말 서정적이고 꼭 사람이 노래하는 것처럼 자연스럽게 흘러가거든요. 이건 쇼팽이 굉장히 좋아했던 벨리니 오페라의 아리아, 그 벨칸토 창법에 영향을 많이 받은 겁니다. 피아노로 노래하는 거죠. 아, 그래서 피아노 연주인데도 이렇게 가슴을 파고드는 노래처럼 들리는 거군요. 네, 맞아요.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게 템포 로바토라는 기법인데요. 도둑맞은 시간이라는 뜻이죠. 이게 단순히 빠르기를 조절하는 게 아니라 연주자가 어떤 악구 안에서 시간을 미묘하게, 뭐랄까, 빌려왔다 갚는 느낌으로 연주하면서 감정의 깊이를 조절하는 거예요. 아, 시간을 훔친다. 표현이 재밌네요. 그래서 기계적이지 않고 훨씬 인간적이고 또 감성적인 표현이 가능해지는 거죠. 쇼팽이 직접 왼손은 시계처럼 정확하게, 오른손은 자유롭게 노래하라고 했다는 말도 있잖아요. 네, 맞아요. 그 말이 딱 떠오르네요. 왼손은 지휘자, 오른손은 가수처럼. 그 균형이 정말 매력적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아름다운 음악이 영화 피아니스트에서는 아주 생존과 직결되는 장치로 쓰이죠. 그렇습니다. 영화 피아니스트, 2차 대전 때 바르샤바 게토에서 살아남은 유대인 피아니스트 부아디슬라프 슈필만의 실화를 다루고 있죠. 칸 영화제 황금종려상에 아카데미 감독상까지 받은 대단한 작품이죠. 네, 감독인 로먼 폴란스키 본인도 홀로코스트 생존자이기 때문에 영화에 감독의 개인적인 경험과 그 아픔이 굉장히 깊게 녹아 있습니다. 나치의 만행, 그리고 그 속에서 살아남기 위한 그 처절한 투쟁이 정말 사실적으로 그려지죠. 영화 시작부터 정말 충격적이잖아요. 슈필만이 라디오 방송에서 쇼팽 녹턴 C샵 단조를 연주하다가 폭격을 맞는 장면으로 시작하죠. 그리고 그 유명한 장면, 폐허 속에서 독일 장교 호젠펠트 앞에서 피아노를 치는 장면이요. 근데 그때 연주한 곡이 실제 기록이랑 영화랑 다르다고 들었어요. 영화에선 발라드 1번 G 단조를 치는데 슈필만 회고록에는 녹턴 20번 C샵 단조였다고요. 네, 맞습니다. 그 부분이 아주 흥미로운 지점인데요. 영화에서는 아무래도 극적인 효과를 위해서 쇼팽 발라드 1번을 선택한 것 같아요. 굉장히 격정적이고 기교적으로도 어려운 곡이죠. 하지만 슈필만 본인의 자서전에는 녹턴 20번 C샵 단조를 연주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사실 오랫동안 굶주리고 지치고 그런 상태에서 발라드 1번 같은 고난도 곡을 연주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웠을 거라는 지적도 많고요. 하긴 그렇겠네요. 발라드 1번은 정말 에너지가 많이 필요한 곡인데. 그렇죠. 아마 영화에서 발라드를 선택한 건 쇼팽, 그리고 슈필만, 또 폴란스키 강도까지 이어지는 그 폴란드 예술가들의 어떤 고뇌랄까요? 조국애 같은 것들을 더 강렬하게 보여주려는 의도가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아, 그런 영화적인 해석이 들어갔군요. 하지만 그 곡이 뭐였던 간에
그 순간 음악이 만들어낸 교감, 그 기적 같은 순간은 변함이 없었을 것 같아요. 바로 그 점이 핵심입니다. 그 장면은 정말 음악이 어떤 적대적인 관계나 이념을 넘어서서 인간과 인간 사이의 교감을 가능하게 하는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다는 걸 보여주죠. 호젠펠트가 슈펠만의 연주에 깊이 감동해서 결국 그를 도와주게 되잖아요. 실제로 이 호젠펠트라는 인물은 전쟁 중에 많은 유대인을 도왔고 나중에 세계의 의인으로 추서된 인물입니다. 와, 정말 대단한 이야기네요. 슈필만에게 음악은 단순한 예술 그 이상이었던 거죠. 생존 의지 그 자체였고 또 파괴된 현실 속에서 자신의 어떤 인간적인 존엄성, 정체성을 지키는 마지막 보루였던 셈입니다. 극한의 상황에서 음악이 사람의 내면을 지탱해주고 심지어 생명까지 구할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정말 강력한 예시 같아요. 맞습니다. 이게 또 음악이 가진 치유의 힘과도 연결되는 부분인데요. 어쩌면 쇼팽 음악처럼 잘 구조화된 아름다움에 몰입하는 그 경험 자체가 슈필만이 겪었던 그 혼돈과 비인간적인 상황에 맞서는 어떤 심리적인 방어기제가 되었을 수도 있어요. 혼란 속에서 질서와 아름다움을 찾는 거죠. 실제로 음악 치료 분야에서도 음악이 불안을 줄이고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또 트라우마 회복을 돕는데 아주 효과적으로 사용되고 있거든요. 네, 감정 조절이나 자기 표현, 관계 개선에도 도움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다양한 효과가 있습니다. 슈필만의 이야기는 정말 음악이 단순히 위로를 주는 걸 넘어서 생존의 도구가 될 수도 있다는 걸 극적으로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꼭 그런 극한 상황이 아니더라도 어쩌면 우리 삶의 어려운 순간들에도 음악이 좀 비슷한 역할을 해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드네요. 네, 오늘 저희는 쇼팽 녹턴의 서정적인 아름다움에서 시작해서요. 영화 피아니스트를 통해 음악이 어떻게 생존과 인간성의 증거가 될 수 있는지 그리고 음악이 가진 그 치유의 힘까지 한번 쭉 살펴봤습니다. 쇼팽의 선율은 단순한 배경음악이 아니었죠. 그 참혹한 역사의 비극 속에서도 꺼지지 않았던 어떤 인간 영혼의 등불 그런 것과 같았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당신께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습니다. 슈필만의 연주가 호젠펠트라는 한 개인의 마음을 움직였던 것처럼 예술이라는 것이 과연 역사의 큰 흐름이나 사회적인 갈등 앞에서 단순히 기록하거나 위로하는 역할을 넘어서요. 실제로 어떤 긍정적인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는 그런 실질적인 힘이 될 수도 있을까요? 예술이 가진 연대와 화합의 가능성에 대해서 한번 더 생각해 볼 지점이 아닐까 합니다.